안녕하세요. 자소서 고쳐준 남자 자고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근마켓으로 저희 동네 주민 한 분의 자소서를 첨삭해드린 영상을 담았습니다. 지원자분은 한국주택공사 LH에 지원하신 분이며 두 문항에 대해서 첨삭을 요청하셨어요. 이번 영상은 그중 첫 번째인 본인의 특장점에 대한 문항입니다. 첨삭이라고 하긴 했지만 워낙 잘 쓰셔가지고 첨삭보다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자소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자, 그럼 4번 문항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특장점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하십시오.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특장점이 무엇이며 특장점이 돋보였던 사례, 그리고 특장점이 회사생활 및 직무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항은 어떻게 접근을 시작하면 될까요? 진행 방향. 이 문항은 너무나도 고맙게 다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본인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특장점이 보였던 사례, 그리고 이 특장점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순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의 특장점을 명료하게 표시, 그리고 그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사례 소개, 그 다음 장점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 문항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첫 번째로 사례의 배경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례의 배경을 말한다 하면은 자신이 속한 단체 혹은 진행한 프로젝트 혹은 자신의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진행 중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극복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의 적용 방법, 순서대로 적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자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눈썰미가 좋아 주변의 상태나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편으로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능력은 교내 밴드 동아리에서 돋보였습니다. 보시면 본인의 특장점 바로 나오죠. 눈썰미가 좋아 주변의 상태나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편,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식으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특장점이 돋보였던 사례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가 되어 있죠.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밴드 동아리는 두 개였는데 저희 A 동아리는 7월과 12월에, B 동아리는 5월 축제와 10월 문화제 기간에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였습니까? 사례의 배경에 속하죠. 계속 읽어보면 활동 기수와 졸업 기수가 함께하는 여름 공연을 기획하면서 공연 참여 인원이 평소보다 많아져 연습실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외부 합주실을 대여 연습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때보다 큰 공연장 대관을 하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뭐죠? 다 아시겠죠? 진행 중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저는 B 동아리에 컨택해 B 동아리가 공연을 준비하지 않는 방학 기간 동안 연습실을 빌려 사용할 수 있을지 부탁을 했으나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겪었던 어려움. B 동아리가 자작곡 위주로 활동을 하여 학우들의 관심도가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일부러 두 동아리 합주를 진행하여 다음 학기에 있을 B 동아리의 문화제 공연 홍보를 돕는 제안으로 다시 설득했습니다. 협상에 성공하여 저희 동아리는 차질 없이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해결 방안 및 극복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연결하여 그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이 협상 능력은 입사 후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토지 보상 업무 수행 시나 사업 승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 협의 시 블라블라블라. 이것이 바로 회사에서의 적용 방법이 되겠죠. 특히나 여기서부터 이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본인의 특장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식으로 나타내 주었고, 그 뒤에 바로 특장점이 돋보였던 사례, 여기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돋보였던 사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 뒤에 그 해당 사례의 배경, 자신이 속한 단체, 밴드 동아리, 진행한 프로젝트, 축제와 문화제 기간의 정기 공연, 자신의 역할은 그 뒤에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겪었던 어려움은 이제 밑에서 말했던 인원이 많아져 연습 공간이 부족했는데 그거를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비동아리에 연락했지만 거기서도 리젝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어려움이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비동아리가 인지도가 좀 적었다는 걸 감안해서 자신의 동아리와 같이 공연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연습실을 같이 쓸 수 있었다라는 해결 방안이 되었고, 그런 해결 방안이 이 회사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협상이 많이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과 그럴 때 서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원만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적어주신 거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문제 구성, 비율 두 가지 구성이고 쓸데없이 긴 부분이 없어요. 이런 사례의 배경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막 너무 길어지면은 문학이 좀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고, 가장 중요한 게 겪었던 어려움이거든요. 어려움과 극복 사이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전체 문항이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분량으로 잘 적어주셨고, 그 뒤로는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법 이 정도면 괜찮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첨삭 요청을 하셨지만 사실 크게 수정을 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점은 여기 B 동아리가 A 동아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지를 않아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B 동아리가 왜 이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글만 보면 B 동아리에서 딱히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조금 더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텔링 문항을 적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무슨 일관성이냐? 이 주제, 본인의 특장점, 주제죠. 그리고 사례가 생뚱맞지 않고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제시했던 본인의 장점과 사례가 딱 1대1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고 큰 문제가 없었던 자소서였습니다. 첫 번째 자소서 문항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자소서로 만나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